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데 이 말 한 번쯤 들어봤죠?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왠지 좀 서글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농담처럼 또 흔히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 인생 후반전을 좀 더 행복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고 돈만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나이 듦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젊은 시절 겪었던 수많은 일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들까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만의 지혜와 통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겠죠. 내가 겪어봤으니 너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따뜻하고 선한 마음이요. 하지만 가끔은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자라났고 정보는 넘쳐나며 사회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경험하는 세상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우리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리거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아들아이에게 그랬어요.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는데 아들아이가 결국은 듣기 싫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네요. 내가 혹시나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내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올가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말은 아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때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청할 때만 우리의 지혜를 겸손하게 나눠주는 거죠.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묵묵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때로는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따뜻한 미소나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요. 이처럼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깊은 배려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 아닐까요? 그럼 지갑은 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저는 이 말이 마음을 열고 베풀어라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나이가 들면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칫 세상과 단절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 만큼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누는 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도 좋고요. 우리 사회의 노년층 소비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즘 시니어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를 위한 소비에도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고령화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2030년 국내 시니어 산업시장 규모는 16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노년층은 이제 소비시장의 주역이 되고 있죠. 특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55세에서 69세 사이의 소비자층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 여가 생활, 그리고 소비를 즐기는 경향이 강해요. 이들은 경제적 여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특징으로 하며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죠. 해외 구매 증가, 건강 중심 소비, 여가 및 문화 소비, 자기 표현, 소비 가치 소비 등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오로지 저축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들아이 생일에 좋은 선물을 해주거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나누면서 마음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껴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지갑을 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기쁨은 정말 값진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베풀다 보면 나 자신도 더 활력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우리 사회의 액티브 시니어들처럼 건강과 여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건강관리에 투자하고 취미활동에 돈을 쓰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투자이고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지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이 들물 쇠퇴가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해요. 디지털 소비 증가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이상 굳이 내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우리의 말은 아끼고 대신 마음을 열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도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받는 멋진 노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네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남에게 강요하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랑과 온정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입은 조금 닫고 마음의 지갑은 활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관계가 시작될 거예요.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